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이 처음에 초보자들이 영어 공부할 때, 영어 구문, 영어가 왜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를 제가 좀 알려드렸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무조건 머릿속에 어떤 말을 얘기할 때, 우리는 성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모국어를 생각하는 건 당연합니다. 그 모국어를 영어로 바꿀 때 주어 동사, 그리고 동사를 얘기할 때 시간 꼭 맞추시고 명사를 얘기할 때는 셀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거 꼭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한자어를 영어로 바꿀 때 주어 동사로 만드는 연습. 과속하지 마. 과속을 생각하지 마시고 과속의 의미는 빨리 운전하다는 뜻이니까 don't drive fast. 지각하지 마. 지각에 있는 건 늦는 거니까 don't be late. 이렇게. 이런 연습을 혹시 좀 해보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말을 하시는데 상당히 좀 많이 도움이 되고 내가 막힌 영어를 그래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제가 준비한 거는 우리 또 교수님께서 준비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여행 영어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하시게 여행 영어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요거 한번 보실까요, 요거? 제가 좀 시간을 드릴게요. 무슨 디저트가 있죠? 라는 말을 우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에 어떻게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처음에 의문사부터 영어는 얘기해야 되죠. What dessert? 이렇게 갑니다. 어떤 종류의 디저트 이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What dessert를 쓰고 있죠라는 말에서 주어 동사를 빼내야 됩니다.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버한테 아니면은 식당에 있는 종업원한테. you가 되겠네요. 그래서 What dessert do you have? 이렇게 쓰시면 돼요. 나중에 여행 가셨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뭐 디저트 먹고 싶은데 물어볼 때 있죠. 무슨 디저트 있어요를 생각했을 때 무조건 What dessert 쓰고 너한테 물어보는 거네. Do you have? 이렇게. 똑같죠? 이제 이걸 바꾸면 돼요. 메뉴판 좀 갖다 주실래요? 할 때 어떻게 말한다? Could you? 라고 하면 되겠죠. 요겁니다. 두 번째도 보세요. 호텔에서 이런 말 많이 씁니다. 택시 불러줄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택시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것만 넣으면은 그래서 내가 외우지 않더라도 문장을 쉽게는 만들 수 있어요. 자, 택시 불러줄 수 있나요? 할 수 있나요? can이구나. Can you? 그 다음에 동사죠? 부르다. call. 뭐를? A taxi. 그러니까 can you call a taxi? 이걸 하고 나서 can과 could에 대한 차이점을 알면 됩니다. can은 약간 느낌이 능력에 좀 가까워요. 그래서 너 택시 불러줄 수 있지?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듣는 사람이 너 택시 불러줄 수 있지? 약간 조금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그에 비해서 could는 can보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택시 불러주실 수 있죠? 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법책에 보면은 can의 특별용법 해가지고 부탁을 할 때, 그리고 could는 정중한 요청이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그냥 한국말로 간단히 생각하세요. can 할 수 있다. could 할 수 있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잡으시면 돼요. 얼음을 주세요라고 할 때 얼음을 아이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있어 보이는 영어를 하고 싶다면 무조건 주어 동사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주실래요? 주실래요? Could you bring me? 이렇게 해도 되고 May I have? 이렇게 하셔도 되고 Do you have? 얘는 조금 어색할 것 같지만 뭐 일단은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주어를 맞춰서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뒤에 얼음을 달라고 하면 되죠. 그래서 May I have? 뭐를? 아니 얼음물이 아니군요. 얼음이군요. May I have some ice? Please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때 여행 영어 하다 보면은 내가 말이 막 이렇게 막 꼬여가지고 안 나오시는 분들은 아마 주어 동사를 확실히 못 넣어서 그래요. 메뉴판 주세요라고 했을 때 막 이러다가 메뉴 플리즈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내가 좀 이렇게 또 친구들 앞에서도 그래도 영어 공부한다고 하니까 좀 있어 보이는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메뉴 플리즈는 다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 동사만 넣어주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한다?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네요. 너 갖고 있니? Do you have a menu? 이렇게. Do you have a menu? 이렇게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좀 더 멋있게 하고 싶다면 Could you bring me? 라고 해도 되겠죠.
Could you bring me a menu, please? 그리고 다섯 번째. 제가 요거는 정말 많이 써요. 그 호텔 갔을 때, 그냥 물론 호텔 갔을 때 무조건 대부분 사람들이 여행사를 통하거나 아니면은 뭐 호텔스닷컴이나 여러 가지 웹사이트 통해서 방을 예약하죠. 가끔씩 요거 물어보면은 이 공짜로 업그레이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표현들 한번 써보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럴 때 업그레이드는 동사로 upgrade라고 쓰면 되고 근데 방이니까 room upgrade?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모국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뭘 생각한다? 주어, 동사. 얘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멘붕이 오더라도 주어, 동사만 생각하면은 훨씬 더 편안하고 이해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어요. room upgrade 이거 하지 마시고 내가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죠. 할 수 있나요? Can I upgrade a room? 이렇게 하거나 상대방한테 업그레이드 해달라고 부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Could you upgrade my room?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무료로 해달라고 하면은 for free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다? May I have? Could I have? 주어를 먼저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1시간 늦게 체크아웃 할 수 있나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우리가 여행하실 때 보시다 보면은 늦게 일어났어. 11시까지 체크아웃을 해야 되는데 뭐 12시에 체크아웃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1시간 늦게 체크아웃 할 수 있나요? 라고 할 때. 일단은 우리 문장을 직접 만들어 보세요. 상대방한테 전화해가지고. 누가 체크아웃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죠, 내가. 그래서 can I? 네, can이 약간 조금 무례할 수도 있으면 could I?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동사를 쓰면은 check out. 언제? 1시간 후에. 1 hour lat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단 이게 뭐 잘못된 영어다 아니면 올바른 영어다 이런 걸 따지시기보다는 일단은 영어는 주어 동사니까 May I check out 1 hour later? 뭐 이렇게 사실은 얘기는 그렇게 많이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은 주어 동사를 무조건 끄집어내는 연습.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 담배 펴도 돼요? 라는 말. 담배 피우는 분 가끔 있죠? 이게 담배를 필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볼 경우 있어요. 그러면은 스모킹 here? 이렇게 모국어를 바로 빼지 마시고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동사를 써야 될지. 되나요? 누가 피는 거예요? 내가 피는 거죠. 그래서 May I smoke here? 이렇게. Could I smoke? May I smoke? Can I smoke? 이런 차이점을 아는 건 나중에. 일단은 주어 동사. Could I smoke here? Please.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지 마세요. 여기다 담배 펴도 되나요? Could I smoke? Could I smoke?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왜 could를 쓰고 그 다음에 왜 I를 쓰는지를 조금만 생각하신다면은 외우는 거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힘이 생깁니다. 예약을 바꾸고 싶어요. 이런 말도 많이 해요.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누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I 그 다음에 동사니까 싶다라는 동사 want 바꾸다 change 뭐를 reservation 일단은 이렇게 뼈대부터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공부하는 거죠. want보다는 조금 비즈니스 영어에서는 would like가 좋구나. 그러면 그때 바꾸시면 돼요. I'd like to change. 무슨 예약을? 내 예약을 바꾸는 거지. My reservation. 이렇게. 일단 내가 틀린 영어를 해도 좋습니다. I want to change reservation. 발음은 어차피 처음부터 못 바꾸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꿔야 되니까 여기서 want를 would like로 바꾸고 누구의 예약? My reservation.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어디서 유심카드를 살 수 있죠? 이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여행을 다니시다 보면은 무조건 외우지 마시고 조금만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떤 주어를 쓸 수 있을지만 생각한다면은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어디서 살 수 있죠?
일단은 의문사가 있네요.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무조건 얘가 먼저 나와야 돼요. Where?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Can I? 사다? Buy. 뭐를? You seem card. 괜찮습니다. You seem card. 이 뒷부분은 이렇게 하면 걔네들이 다 알아들어요. 좀 더 멋있는 영어를 하고 싶다? Where can I? can이 조금 별로면 Where could I?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유심 카드는 영어로 SIM 카드라고 합니다. SIM 카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배워도 되니까. 그러면 SIM 카드 몇 개 사요? 한 개 사죠. 그래서 Where can I buy a SIM card? Where could I buy a SIM card?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문장을 만들기보다는 여기서 어떤 주어를 쓰고 어떤 동사를 뺄지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몇 시에 수영장 쓸 수 있어요? 몇 시에 수영장 오픈해요? 이런 표현 많이 씁니다. 여행하다 보면은 그럴 때 얘도 마찬가지죠. 몇 시에가 있어요. 몇 시에. 그렇기 때문에 몇 시에부터 얘기를 하셔야 돼요. What time?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하죠. 주어 동사. 수영장을 쓸 수 있는 수영장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가 쓰는 거예요? 내가. Could I? 사용하다. Use. 뭐를? 수영장. swimming pool. 근데 수영장 보세요. 호텔에 수영장 보통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도 수영장을 알고 있어요. 이럴 때는 앞에서 공부했죠. the를 쓰는 게 좋아요. the swimming pool.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문장을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도 이거를 한국말을 머릿속에 딱 생각했을 때 어떤 주어를 넣고 동사를 써서 얘기하는지가 중요해요. 식당은 몇 층이에요?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럴 때 몇 층에 있습니까? 일단 what floor? 식당 is the restaurant. 이렇게만 써도 다 이해를 해요. 뭐 on 같은 전치사를 빼도 괜찮습니다. 상대방이 탔어요. 엘리베이터 잡아드릴까요? 라는 말 할 때도 상대방한테 쓸 수 있겠죠. 이런 말. 호텔에서 원어민 외국 사람이 탔는데 엘리베이터 잡아드릴까요? 이 말을 하고 싶어. 그러면은 누가 하는 거다? 엘리베이터라고 하지 마시고 could I? 내가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동사 잡다라는 hold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thank you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 동사만 좀 넣어가지고 간단한 문장만 할 수 있으면은 그 상대방이랑 의사소통하는 게 생각보다 쉽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주눅 들고 말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조건 주어 동사를 어떻게 넣어서 얘기하냐를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여행 다니실 때 그래도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큰 사이즈 주세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큰 사이즈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숨어 있는 주어 동사. 점원한테 얘기하는 거네요. 그래서 너 갖고 있니? 큰 사이즈를 그냥. Do you have a big size?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은 빅보다는 large가 좋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일단 우리가 그런 거를 공부하기보다는 뼈대 잡는 게 중요해요. 너 갖고 있니? 큰 사이즈 주세요를 do you have? 가능합니다. 또는 제가 가져도 될까요? May I have?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잡는 연습을 조금 더 많이 하시다면은 그래도 내가 여행 갔을 때 공부를 하면서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구나라고 되게 좀 뿌듯함을 느끼실 거예요. 렌트카 빌리고 나서 그냥 반납하면 돼요, 사실은. 근데 내가 언어를 배운다는 거는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반납하지 마시고 차 어디다 반납해요? 한번 물어보세요. 생각보다 되게 재미있습니다. 말을 하다 보면은. 그럼 일단은 어디니까? Where. 주어는 뭐다? 차를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반납하는 거다? 내가 반납하네. 그래서 can I 또는 where could I. 그 다음에 썼죠? 그 다음 동사예요. 반납하다는 동사. 다 알고 있습니다. 반납이라는 뜻을 생각해 보세요. 갖다 놓는 거죠. 되돌려 주는 거죠. 그래서 return 이라는 동사를 쓰거나 또는 put back, get back 이렇게 쉬운 동사를 써가지고 문장을 만드시면 된다. 근데 반납에 초점을 두다 보면은 이 반납 이게 아니라 반납이란 뜻을 풀어보세요. 갖다 놓는 거니까 where can I return
the car 또는 this car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생각보다 똑같은 게 두 개 나왔습니다. 말을 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식당 갔을 때, 저 이걸로 먹을게요. 라고 했을 때, this one, this one. 물론 이렇게 해도 말이 통하지만 주어 동사를 넣으면은 영어는 훨씬 더 멋있어집니다. 이걸로 먹을게요 라는 말을 누가 먹는다? 내가. 그러니까 I will. 먹을게요. 이래잖아요. I will have it. 뭐 I will eat it도 좋지만 I will have it. I will take it. 이렇게 외우지 않더라도 I will까지만 나오면은 뒤에 동사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망 좋은 방 주시겠어요? 이런 말 해요. 가끔씩 또 이게 체크인 하실 때 뭐 이런 거 물어보시면 좋아요. 뭐방 업그레이드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전망 좋은 방으로 주시겠어요? 뭐죠? 해변이 있는 방으로 하려면은 뭐 추가 요금을 내야 되나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전망 좋은 방을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할까요? 누가 받고 싶은지 숨어있는 주어. 내가 전망 좋은 방을 갖고 싶은 거예요. 상대방이 전망 좋은 방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갖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뭘 쓰면 된다? May I have. May I have. 뭐 상대방한테 달라고 하면은 문자 그대로 너 줄 수 있니? Could you give me?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합니다. 한번 따져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망이 좋은 방이지만 영어는 일단 방을 줘야 됩니다. 방을. 제가 그냥 그대로 바꿀게요. Could you give me? 이걸로 할게요. Could you give me a room? 또는 May I have a room? 여기까지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 그는 어떤 룸이다? 룸을 설명해 주면 되죠? 전망이 좋은. With a nice view. With a nice view.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전망 좋은 방을 외우지 않더라도 일단 주어 동사네. Could you give me? May I have? 뭐를? A room. With a nice view.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바꾸면 되죠? With an ocean view. With a city view. With a mountain view. 나중에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돈을 더 내야 돼요? 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돈을 더 내야 돼요? 누가 내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뭐뭐 해야 해요는 should입니다. Should I? 돈을 내다라는 동사? pay. 더 more. extra 이런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얘기해도 말이 통하고 내가 좀 영어가 되네? 자신감도 생깁니다. 무조건 말을 할 때는 자신감이 생겨야 돼요. 자신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단어를 얘기하는 것보다 문장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발음이 틀리더라도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올라갑니다. 자, 에어컨 좀 줄여주세요. 이런 표현도. 에어컨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란다? 상대방한테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could you 얘만 빼면 돼요. 에어컨을 줄이다는 소리는 빨리 돌아가는 것을 늦게 돌아가게 하는 거니까 turn down을 쓰면 돼요. Could you turn down the air conditioner?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could you를 뺄 수 있는 힘. 주문 바꾸고 싶어요. 여기서도 누가 바꾸고 싶은 거다? 내가 바꾸고 싶은 거니까. I want to change. 뭐를? 주문은 영어로 order. 근데 누구의 주문? 내 주문이네. My order.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은 여행 영어가 어떻게 보면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주어 동사만 잘 끼워가지고 배열만 하면 됩니다. 영어는. 마지막이에요. 커피 리필해 줄 수 있나요? 라는 표현. 이런 말 많이 쓰죠. 그러면 처음에 뭘로 시작해야 된다? 그렇죠. 상대방.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could you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다음 단어는 나옵니다. 동사죠? could you 동사 refill 뭐를? coffee 근데 커피는 누구의 커피? my coffee 이렇게
다 이해할 수 있는 영어가 됩니다. 이거를 명사를 쓸 거냐 동사를 쓸 거냐는 이제 좀 더 이제 영어가 좀 실력이 올라가면서 늘려야 될 우리의 그 숙제고, 여기서는 무조건 여행령을 할 때는 어떤 주어를 잡고 어떤 동사로 얘기를 할 거냐, 이것만 생각하신다면은 그래도 내가 말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한국어를 한번 잘 보세요. 과속하지 마. 이런 거 바꿀 때 과속에 초점을 두지 말고 이걸 풀어서 Don't drive fast. 깎아주세요. 디스카운트에 초점을 두지 말고 Could you give me? 라고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멋있는 영어가 되죠. DC please 이렇게 하지 마시고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please? 이러면 또 친구들이 영어 좀 하는데 약간 또 인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얼어 죽을 뻔했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얼어 죽을 뻔한 건 엄청 추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I feel very cold. I'm freezing. 이런 건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그냥 I feel cold입니다. 정말 추우니까 very cold. 이렇게. 퇴근하고 싶다? 퇴근을 생각하지 마세요. 뭘 생각한다? 퇴근하다는 말은 집에 가는 거네. I wanna go home.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I want get off work. I wanna leave the office. 이런 건 나중에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지각했어? 지각은 늦은 거니까 Why are you late? late는 형용사니까 Why do you late 안 됩니다. late가 형용사니까 동사가 필요하네. 비동사. Why are you late? 이렇게 하나씩 조금만 문장, 단어를 넣는 연습을 하시면은 그래도 여러분이 내가 자주 사용하는 한국말을 쉽게 영어로 바꿀 수 있어요. 어젯밤에 푹 잤어. 푹 잤다라는 말을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I slept well last night.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야지만 나중에 I got a deep sleep last night.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I slept well. 괜찮습니다. 너 삐졌어? 삐졌어라는 말을 생각하지 마시고 삐진 건 뭐예요? 화난 거잖아요. 그래서 Are you angry?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냥 삐졌어랑 화난 건 다른 건데 다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말을 하려면은 일단 Are you angry라도 하는 게 좋아요. Are you angry가 나와야지만 나중에 Are you upset? Are you salty? 삐진이라는 형용사는 salty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요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하시다가 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 그 이유는 머릿속에 모국어를 생각하고 그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바꿀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조금씩 하는 때 주어 동사를 잡고 시간 맞춰서 얘기하고 숫자에 초점을 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영어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시간 동안 제 수업 듣느라고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